이제 마지막 신탁사 책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블로그 포스팅하면서 뭐 하도 말도 많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을 신탁사가 했을 때, 이제 만일에 책임준공이 이행되지 못했을 때 신탁사가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대주들한테 해주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 보여드린 것 같이 책임진공 확약은 채무인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산정해서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 재무건전성을 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사 입장에서는 책임진공 확약을 하지만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형태로, 그래서 수수료만 챙기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탁사 책주는 대주단이 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시공사가 취약하면 신탁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탁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보증해 줍니다. 이 보증이 어떤 거냐면 손해배상을 대주단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시공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못하면. 그래서 그 손해배상 내용이 뭐냐면, 필요시 시공사를 교체하겠다. 시공사가 부도나면 대주단한테. 그 다음에 사업이 지체되면서 발생하는 연체료 같은 거, 뭐 이자 연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신탁사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후순위로 연체료 등 손해배상액을 상환받습니다. 근데 이 상환받는 것도 결국은 시행사 수익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시행사는 이렇게 책임준공 확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면 시공사가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탁사 책주는 대주단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주단이 내가 시공사가 만일에 책임준공 확약을 못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내가 입는 피해 보상을 시공사가 못 해주고 시행사가 못 해주니까 신탁사에서 받겠다라고 해서 신탁사 대주단을 위한 보험이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뭐 그 CDO나 이런 데에 옛날에 이제 그 집에다 투자해준 사람들이 만일 부도가 날 경우에 그 부도를 자기가 채무인수하겠다라는 거와 같이 CDS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단순히 수수료만 받는 상황이 아닌 거다. 라고 여태까지 그 신탁사들한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신탁사들은 이거를 큰 수입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처음으로 이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상품을 만든 분이, 제가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던 KB부동산 신탁의 박윤갑 상무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50대 초반인데 저한테는 한국 부동산 금융을 가르쳐준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도 생각을 했지만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 신탁사 책준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팀을 잘 운영해서 위험한 사업장에 대한 책준은 하지 않고 사업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게 KB 부동산 신탁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박윤가 상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임준공 확약을 아무렇게나 했다가는 신탁사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신탁사가 대주단한테 보험을 들어줬으니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일에 뭐 사업기간이 4년이 늘어났다. 그로 인해서 연체료가 다 발생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부도났다. 근데 새로운 시공사를 데려다 오니 공사비가 올랐다. 이거 전부 손해배상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탁사들이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